이번에는 이제 문학, 일단 문학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문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는데, 일단 문학이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 도대체 문학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이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72쪽, 73쪽, 지금 거기에 있는 현대시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72쪽, 73쪽 여백에다가 지금 판서를 거기 정리해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학이야. 문학이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포인트는 다양한 삶,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결국 다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보여준대. 근데 뭐로 보여주냐? 뭐로 보여줘? 글자로 보여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긴 하는데 글자로 보여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TV나 영상 그런 것이 아니라 글자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독해와 좀 달라지는 거야. 독서와 달라지는 겁니다. 독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요구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한다면 이 문학은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사고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보여주는 이유, 뭘 보여주는 거냐? 보여주는 것.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작가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살아야지 좀 인간 같은 거 아니겠어? 최소한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야, 인간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문학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야. 결국 작가가 가치 판단한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 거냐? 이 가치 판단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반응이야, 반응. 반응은 단순해. 뭐로만 생각하면 돼.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처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학에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 보여주는 것 혹은 보여주는 사람 혹은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나누면 되는 거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 부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거, 그래, 악이야, 악. 그 다음에 이기적인 거, 나쁜 거야. 그리고 물질적인 거, 물질 중심주의, 이런 거. 그러면 좋은 건 뭐가 되겠어? 선. 얘 반대말 뭐야? 이기적의 반대말. 그렇지, 이타적. 이타적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의 반대라고 할 수 있으면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이제 그 독서지문 어떻게 읽는지 접근하는 큰 틀,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문학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문학은 일종의 틀을 형성할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작품들을 집어넣어주면 돼. 봅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파악할 걸 볼 거야. 문학이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래, 그런 거 보여주는 건데 그럼 뭘 파악해야 되는 거냐? 그래, 이 두 가지입니다. 화자나 인물이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화자나 인물의 반응. 화자는 어디에서 말하는 거야? 어느 갈래야? 화자는 시지. 인물 나오는 건 시 외잖아. 다 나오잖아. 소설에도 인물 나오죠. 극에도 인물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수필에도 인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 그 외. 물론 저 인물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야.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인물이 하고 있는 것과 인물의 반응은 뭐로 확인을 하느냐? 서술어로 확인합니다.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서술어야, 서술어. 서술어가 없으면 절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서술어를 통해서 인물이 현재 하고 있는 것, 혹은 했던 것, 할 것 따져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물의 반응, 아까 반응은 뭐와 뭐로 나누자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자고. 뭘 중심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그럼 서술어를 중심으로 인물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는 이거지, 이거. 보여주는 것, 뭘 요구하는 거냐면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야.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겠다. 장면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장면화가 뭐냐면 우리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파악한 거야.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파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시나 소설, 문학을 읽을 때는 자꾸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자꾸 시작해야 돼. 그거를 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황부터 잡을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그 상황에 등장하는 대상, 거기에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지. 됐어? 이거는 모든 문학에 다 적용되는 거야. 문학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작가가 왜 이걸로 문학 작품을 썼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 시감상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에도 적용이 되겠어? 현대시뿐 아니라 고전시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전시가도 똑같이 읽어주면 돼. 다만 이제 고전시가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그건 이제 고전시가를 볼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시를 감상을 하는데 얘도 우리가 여러 번 봤을 거야.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시. 사실은 고전시가에서는 시 제목을 본다고 해서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냥 다만 내가 이 작품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내용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은 주로 현대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연상을 하는 겁니다. 연상이 무슨 뜻이야? 연상은 떠올리는 거죠. 관련되는 걸 떠올리는 게 연상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목이 눈사람이네. 그러면 뭘 연상할 수 있어? 아, 겨울이구나. 아니면 화자가 눈사람을 만들었나 보다. 아니면 팔자인가? 아니면 뭐 겨울왕국이 생각날 수도 있지. 욜라프. 상관없어. 제목을 통해서 지금 시를 감상할 때 사실은 어떻게 감상할지 모르거든. 이만큼이야.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 이만큼으로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맞아도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 맞으면 여기서 또 좁혀 나가면 돼. 틀리면 요만큼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연상을 하는 거야. 큰 틀. 큰 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문장이라고. 문장.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서술어죠. 서술어. 문장 단위로 본다는 얘기는 서술어에 집중하자는 거야. 우리 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연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은 문단 단위의 개념에 해당하고 행은 이제 문장 단위에 해당하는 거죠. 한 줄씩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를 볼 때는 연과 행으로 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문장 단위로 연과 행을 무시합니다. 그냥 문장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는 거지. 아까 서술어를 딱 보고 뭐 하자 그랬어? 화자가 인물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뭘 판단할 수 있다고? 반응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문장 단위로 보면 자연스럽게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화자가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술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대상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직접 행동하거나. 다시 서술어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관찰하는 것인지 행동하는 것인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게 쉬운 거냐면 직접 행동하는 게 쉬워. 왜 직접 행동하는 게 쉽냐면 이 문학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에게 지금 시험 문제를 내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 하자고 절대로 화자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화자가 하는 기본적인 행동은 다 뭐로 처리하면 돼? 긍정으로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건 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생각할 게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사실 이 상황 파악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제목을 보는 것부터 가능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건 일종의 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목이 사물이면 일단 관찰이야. 제목이 사물이면 일단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목 예를 뭘로 들었냐면 눈사람을 들었지. 그러면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아, 화자는 눈사람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알겠어? 제목이면 아니죠. 제목이 사물이면. 미안합니다. 됐어? 우리 보통 시를 배울 때 뭐로 배워? 그러니까 시가 뭐랑 비슷하다고 많이 하지? 노래랑 비슷하다고 많이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대중가요 생각하면 됩니다. 야, 대중가요 잘 안 듣지 민석이? 팝 좋아하십니까? 팝도? 사실 대중가요에서 간단해. 야, 노래방에서 뭘 제일 많이 불러? 신나는 게 상위에 랭크가 된 적이 많아? 아니면은 좀 우울한 게 상위가 랭크된 적이 많아? 우울한 게 상위가 랭킹이 많거든. 여러분들의 18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뿡뿡 이런 거 부르지 않을 거 아니야. 노래방 가서. 그거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를 썼다는 거는 무언가 우라가 치미는 것이 사실 기분이 좋으면 기쁜 일이 생기면 시를 쓰고 앉아있어? 뭐해? 춤추고 노래해야지. 그냥 다 풀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꾸 뭔가 안으로 쌓이고 이 쌓이는 것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도 긍정 아니면 부정적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 거야. 부정적 상황이 월등히 많거든. 봐. 상황이 긍정 아니면 부정이래. 그러면 그 대상도 긍정 아니면 부정. 마찬가지 직접 행동하는 것도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은 뭐라고? 대체로
긍정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다가 되는 거니까. 가자! 이렇게 외쳤어. 그럼 가자는 것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가자는 것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가자는 것이 긍정이지. 화자가 하자는 거는 무조건 긍정으로 처리하자니까 긍정이야. 그런데 이 문학은 약간의 추리가 필요해. 추리. 장면. 왜 가자고 할까? 너네 지금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이 몇 시지? 집에는 언제 가지? 이 생각 안 들어? 아이, 솔직해지자. 안 들면 더 수업해도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좋으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더 있고 싶지. 근데 여기가 안 좋으면, 힘들면 여기보다 좋은 곳에 가보고 싶잖아. 가자. 그래. 화자가 지향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는 곳은, 그럼 떠나는 곳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떠나는 곳은. 지금 여기서 떠나면 가자가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여기가 좋으면 여기 있자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문학을 볼 때는, 특히 시를 볼 때는 그렇게 좀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얘도 패턴화가 되는 겁니다. 됐어? 계속 대상을 관찰하는데 대상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다시 지금은 감상의 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서 이 상황이면 일단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90% 이상은 다 맞으니까. 그런데 맞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대상, 사람을 관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물을 관찰하는 경우, 그리고 장소, 공간을 보는 경우, 그 다음에 관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 사람은 다시 하나, 둘,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뭐 하는 행위야? 나를 본다는 얘기는 거울을 보거나 혹은 우물을 들여다보거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걸 뭐라고 얘기해? 성찰. 반성은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어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그 중에서 못한 걸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반성이 되는 거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찰과 반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친분이야. 친분이 있는 경우. 내가 왜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오늘 지금 비문학을 지문까지 포함해서 거의 2시간 설명했거든. 난 그거를 2년 동안 설명을 하는 거야. 이때는 이거 설명해주고 저 때는 저거 설명해주고 이때는 저거 해서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정말 많고 사실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보는 것도 이것도 1년치를 그냥 한 번에 다 때려박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복습을 많이 해달라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 머리 그 틀에 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 이거니까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이래야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분이 있는 경우야. 친분이 있어. 친한 사람이야.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야, 한잔 하러 가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를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럼 시를 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거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거 내가 문학 작품을 쓰지 않고서는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는 그리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친분이 없는 경우야. 친분이 없는.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썼네야.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썼을까요? 당연히 야 저렇게 아까 같이 있는 거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것도 있어. 야 저거 봐봐. 저거 나쁜 놈이잖아.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불쌍해. 그 사람이 놓인 환경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야 봐봐 저렇게 살면 안 되지가 두 가지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야. 또 한 가지는 저 부정적 상황이 문제여서 저렇게 살면 안 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는 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뭐 하자는 얘기야. 바꾸면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살지 말자가 결국에는 야 저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문학이 말하고 싶은 거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얘는 연민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연민이 무슨 뜻이야?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고 동정하는 게 연민이죠. 다시 안타까움, 연민, 동정 이거 긍정적 반응이냐 부정적 반응이냐? 긍정적 반응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동정이야? 연민이야? 불쌍하다는 거지. 왜 불쌍하다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만약 저 상황이 나라면이야. 내가 저 상황에 놓였으면 어떨 것 같아? 졸라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힘들겠다. 불쌍하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연민, 동정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냐? 공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의 정서는 긍정적인 감정이야. 오케이? 그 다음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물. 아니 왜 분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지우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거기에서 무언가가 시인이 혹은 화자가 느낀 바가 있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뭘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혹시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라는 작품 알아? 뭐 너는 누군가의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거기는 연탄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 연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럼 왜? 거기서 말하는 연탄 어떤 삶을 보여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거야. 사물이 대상인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얘를 여기에서 출현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인간의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지금 장소 공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작품은 그 대상은 고향이죠. 고향. 시 제목이 고향이야. 봐봐. 너희들이 내가 만약에 고향에 있으면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 내가 고향에 있는데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있어? 왜냐면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고향은 고향이 아니야. 나에게는 삶의 터전이지. 고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화자는 고향에 있지 않으니까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고향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 고향에 있지 않은데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그리움 아니야?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향으로 처리해주면 돼. 왜냐? 가보지 못한 공간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무릉도원이지. 그럼 이상세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지향? 다른 말로 바꾸면 동경이 되는 거죠. 관념이라는 개념. 이거는 어려운 말입니다. 관념. 관념 잘 처리가 돼야 돼. 일단 관념부터 설명을 할게. 관념이 뭐냐면 유사한 말부터 얘는 추상적이라는 말이야. 관념적이다 라는 얘기는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이게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 추상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의 반대말은?
구체적인 거죠. 시에서 구체적인 걸 뭘 말하는 거냐? 시에서 구체적인 거는 감각적이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감각적, 감각 나오면 뭐 떠올리면 돼? 심상이죠. 심상은 뭘 말하는 거야? 오감이잖아. 오감은 뭔데? 시, 청, 후, 촉, 미. 이게 바로 오감이지. 그럼 정리해볼까? 아, 구체적인 거는 감각적인 거고, 감각하면은 오감을 떠올리래.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거구나. 그러면 반대인 거니까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게 추상적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념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그 예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면 편해. 관념 하면 얘와 얘가 관념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관념, 바로 감정과 대표적인 게 시간이 있습니다. 감정과 시간. 생각해봐. 민서가 너 지금 좋아, 슬퍼, 외로워, 힘들어? 알 수 없어. 아유, 말하지 마. 뭐 힘들어, 힘들기. 안 힘든 거 다 알아. 무슨 말이야? 민석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눈물을 흘려도 마찬가지야. 얘가 기뻐서 흘리는지 힘들어서 흘리는지 슬퍼서 흘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어땠어? 사람들이 슬퍼했을 때 눈물을 흘리니,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쟤는 슬플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 뿐이잖아. 감정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저 시계,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거울을 봐도 시간을 느낄 수 있어. 1년 사이에 엄청 늙었습니다. 2년 전에는 20대 후반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믿질 않겠지만, 그래도 2년 사이에 정말 폭삭 사갔네, 폭삭. 뭐 폭삭 사간 거에서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겠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시간도 관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얘기를 하냐? 깨달은 거야. 깨달음은 간단히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깨달음이야. 뭐 거창하지 않아. 그냥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깨달음입니다. 됐어? 다 왔어 이제. 그럼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반응은 아까 뭐로 처리해주면 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제 시야. 시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태극기가 사물이지 뭐야.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태극기를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단순하게. 물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라고 하면 독립운동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떤 것과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 태극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 됐죠? 그런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태극기 자체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좀 의미가 있죠? 국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야. 요새 태극기 부대 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쓰니 부정적인 의미를 쓰니? 부정적인 의미를 쓴단 말이야. 애국이라는 말도 지금 요새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명사 자체는 그 반응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서술어는 아니야. 내가 이 표현을 바꿔볼게.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인다 라고 표현이 됐어. 그럼 화자는 태극기를 보고 있네. 근데 그런 태극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긍정일까 부정일까?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인다 라고 했을 때 화자는 태극기에 대해서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힘차게 라는 말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힘차게 라는 말을 봐봐. 내가 힘차게 민석이를 때렸다. 우리 이렇게 써? 안 쓰잖아. 왜냐하면 사람을 때린다 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힘차게랑 맞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힘차다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로서 지금 긍정의 반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추측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는 거지. 서술어는 그것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명사는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반응을 볼 때는 항상 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서술어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또 저기 길 가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할 것 같아. 그럼 길 가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너네 손 잡으면 따뜻하면 기분 안 좋아? 변태인가? 그래 좋아. 저 사람 손을 잡으면 축축할 것 같아.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부정이잖아. 보통 우리 물기가 있는 거 습기가 차는 거는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 다시 반응은 뭐 중심으로 보자고? 서술어 중심으로 보자고. 왜 보통 눈 하면 실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 부정적인 의미 아니야.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명사가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 서술어를 통해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한 지문을 볼 거야. 72쪽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거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 뭐부터 보자고? 제목부터 보자고. 제목 봅니다. 아침 이미지래. 아침 이미지. 그럼 이미지 하면 뭐야? 뭐 의미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심상이라는 말로 말 수 있고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 생각해 봐야지. 화자는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 아침을 보거나 아침을 맞이하거나 혹은 아침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화자가 생각하는 아침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문장이죠? 우리 시 열거. 나열하면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처리. 그 다음에 1-1 그리고 나열되면 대체로 유사한 의미. 이 유사한 의미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긍정이야. 그럼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야?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이야. 나머지 다 뭐야?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묶을 수가 있는 거지. 나열하면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처리해 주시고 또한 나열되면 유사한 의미로 유사한 반응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낳고 됐어? 결국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고 묶으면 어둠이 사물을 낳는다가 되는 거지. 맞죠? 생각해봐. 어둠이 사물을 낳을 수 있니? 못 낳아. 그러면 낳는다는 얘기는 어둠에서 어떤 거야? 어둠에서 저런 것들이 어둠이 낳는 거잖아. 주체가 어둠이야. 실제로는 어둠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저런 것들이 어둠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둠에서 나오는 거잖아. 아이, 왜 그래. 다시. 시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화자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똑같이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장면화 시켜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보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겠어? 어둠에서 새, 돌, 꽃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지. 또 한번 생각해봐. 새는 나올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돌하고 꽃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바꿔야겠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침 이미지잖아, 제목이. 그럼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아침이 되고 있는 거지. 어둠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설명이 가능하지. 다시. 지금 시를 본다는 얘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로 뭐 하자는 거야? 바꿔보자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지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장에서 화자는 이렇게 아침 풍경을 보고 있는 거지. 계속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여기까지 같은 내용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지. 추가되는 거 없잖아.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대. 똑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가 처한 거. 아침을 본 풍경에 대해서 어둠을 주어로 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이 부분이네.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우리 즐긴다는 거 긍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긍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갑자기 왜?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초콜릿에 보인 반응하고 지금 수업 중에 보이는 반응 완전 딴판인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초콜릿을 더 줘야 되는 건가? 즐기고 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왜 그래?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 우리가 마치 한 서너 번 본 것처럼 제가 자꾸 표현을 하죠? 우린 처음 봤는데. 미안합니다. 좀 더 정중하게. 이 즐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거다. 화자의 반응이 나왔네. 그러면 뭐까지? 여기가 긍정이야. 그럼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야? 긍정이어야지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둠도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어야지. 그래야지 상황이 말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위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둠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나왔잖아. 지금 즐기고 있대. 화자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지. 실제로 얘네들이 즐기고 있는 거겠어? 얘네들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침 풍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구나. 끝난 거지 뭐. 그러면 시인은, 화자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같이 있는 거예요. 봐봐. 야, 아침 되니까 얘네들 살아있는 것 같잖아. 우리도 이렇게 아침이면 좀 살아있어 보자. 지금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 계속.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여기도 앞에서 긍정이니까 다 어때? 지상의 잔치래. 다 긍정이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여기서 끊어야죠.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야. 이것도 지금 이 장면에서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장면에 맞게 추가를 해야지.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뭔가 행동하고 있는 거야? 뭔가 행동하고 있어? 뭐 있어? 아침이 오고 있는 아침의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추가될 수 있는 거야? 아침 풍경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아침도 이런 사물들 보고 이번엔 또 뭐도 본 거야? 해도 본 거네. 그럼 그 해도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다 긍정이지, 다 지금.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럼 이거 개벽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여태까지 다 긍정적 반응이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뭐라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야? 긍정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주제지 뭐. 아침 풍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전문 평론가도 아니고 전문 시인도 아닙니다. 이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문제를 봅니다. 14번.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다 그랬어? 항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지. 지금 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으로 문제를 보는 거라고. 14번이야.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보면 되지. 1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됐어. 2번은 건너뛰고 3번입니다.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죠? 분명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지금 아침이 오는 거니까 어둠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생각해봐. 바뀐다는 거잖아. 지금 뭐로 바뀌는데? 노동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둠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럼 바뀐 거지. 5번입니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 요거는 조금 어렵게 바꿨네. 지금 이 생산력과 연결될 수 있는 말 찾아봐. 본문에서 이 생산력과 연결될 수 있는 말. 생산이 무슨 뜻이야? 만들어내는 거잖아. 얘와 유사한 말 뭐 있어? 낳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5번도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네. 얘는 좋은 문제야. 왜? 가만으로 선택지가 지워진 게 없잖아. 좋은 문제지 그러면. 15번입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래. 1번. 무거운 어깨를 털고. 이거 잘 봅니다. 봐봐. 이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건데 뭐냐면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거기서 끊어야 돼. 왜? 끊고선 뭘 확인하느냐? 무거운 어깨를 털고가 들어있는 문장을 봐야지. 그냥 이거 쭉 읽으면 안 돼. 알겠어? 지금 따옴표로 끊어준 거는 끊고 본문을 봅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어디에 있어?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그럼 이 상황 아까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지. 이렇게 긍정인 거 확인한 다음에 선택지 봐야죠.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벗어난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또한 몸부림친데 몸부림치는 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그럼 1번 선택지 맞아, 틀려? 틀려. 2번입니다.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똑같죠? 얘가 들어있는 부분 봐야죠. 똑같은 문장이네. 즐기고는 고단함이야. 야, 고단함 긍정이야, 부정이야? 고단이 무슨 뜻이야? 졸라 힘들다가 고단함 아니야? 그럼 부정이잖아. 고단함을 잊기 위해 아니지. 나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금 여기 부정적 상황 나왔어? 안 나왔잖아. 2번 지워야죠. 3번입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 들어있는데 봅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여기도 긍정적인 거지. 태양 보면서. 3번 선택지야.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한 모습? 기존의 사물들이. 지금 거기 기존의 사물들이 있어?
다 새로 나온 거지.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3번도 지금 틀린 거죠. 4번입니다. 태양의 줄거 눌림. 아, 그래. 그 부분 또 확인했어?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 생기를 띠는 모습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아까 이거 어떻게 추가가 되는 거야? 아침 풍경에다가 해도 보고 긍정이구나 됐던 거지. 지금 그걸 4번처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엔 나를 봐야겠네. 나를 봅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대. 여기 지금 제목을 보고서 상황을 조금 더 잡아가야지. 그럴 때 요 작은이라는 말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나는 그녀의 작은 키를 생각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작은 키가 그녀의 특징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키이기 때문에 그 작은 키를 생각을 한다면 작은 키를 어떻게 해야 돼? 배려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안을 때는 뭐 허리를 굽힌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단상을 준비한다든지. 지금 이거를 통해서 풀벌레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인 거지. 지금 풀벌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들어가야죠. 텔레비전을 끄자. 지금 주어가 없죠? 그 주어가 없으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가 없으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화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TV를 끈 거야. 앞에서의 가작품은 화자가 지금 관찰했던 거지. 그러니 주어가 있었잖아. 어둠이 낮고 태양이 울리고. 그런데 여기선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누구라 생각하자고? 화자라고 생각하자고.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지금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텔레비전을 끄고 깜깜한 방 안에서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표현한 거야?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자꾸 그 장면을 생각하자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들으니 그래. 그럼 뭘 듣는 거야? 풀벌레 소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는 압축과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생략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생략하는 거 자꾸 채워가면서 봐야죠. 채워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해? 내가 앞에서의 상황을 파악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화나대. 화나다는 얘기는 지금 밝다는 얘기인 거잖아. 야, 밝은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화난 거. 야, 얼굴 보니까 화난데, 신수가 화난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무슨 봐봐. 벌레 소리가 화날 수는 있냐? 아니지. 그럼 이거 어떤 거가 있어? 지금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 벌레 소리가 화나대. 더 잘 들리는 거 아니야. 그걸 화나다고 표현한 거 아니겠어?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계속.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그러면 낭낭하다, 다 이 두 가지 모두 긍정적 반응이지.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대. 그러면 이 별빛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긍정의 반응인 거지. 그래야지 긍정되는 거 아니야. 다시 지금 상황하고 내가 반응 처리하는 것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하는지 잘 보라고.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이거 주의해야겠네. 이거 왜 주의해야 될까?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이거 왜 주의해야 될까? 지금 화자가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야? 화자가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밤이잖아. 귀뚜라미인지 여치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여치의 울음소리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깜깜한 방에 풀벌레 소리 듣고 있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뭐로? 귀뚜라미나 여치로 구체화가 된 거네. 그런데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대. 그럼 이 소리 들은 거야? 아니지. 못 들은 거잖아. 당연히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다는데 뭘 들어. 이 소리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생각한 거잖아 지금. 정리해볼까? TV를 끄고 방 안에서 뭐 하고 있어?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의 여치야. 맞지? 여기까지 정리했어. 그러고 난데 뭘 생각한 거야?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를 뭐 생각한 거잖아. 맞지? 계속. 그 풀벌레, 이그저 나왔네. 그럼 그 풀벌레도 어떤 벌레를 말하는 거야? 귀뚜라미의 여치야? 아니지. 얘네들이지.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문장 구조가 같거나 유사하면 그 의미도 같다. 됐어? 우리 문장 구조나 혹은 통사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죠? 대꾸라고 하죠. 그러면 대꾸로 쓰인 표현은 앞에 거를 이해 못했거나 뒤에 거를 이해 못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로만 처리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두 가지지. 반복이 된 거잖아. 결국 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거 반복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반복되면 뭐야? 시에서 반복되면 무조건 두 가지야. 시에서 반복되면 뭐랑 뭐? 강조랑 하나 더. 운율. 시에서 반복되면 강조, 운율. 그러면 문장이 하나 늘어났지만 상황은 달라진 거 있어 없어? 똑같은 상황이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작은 소리를 생각한 거, 제목에 나왔던 거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럼 이게 중요한 거네. 이 작품에서.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봐. 나는 뭐 화자 뭐 이런 거 정리 안 했어. 지금 그냥 이 상황만 보고 반응만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뭐뭐들을 생각한다. 똑같은 거죠. 이때 주의할 거. 요거를 주의해야겠네. 두근거리며 매달린. 이거 주체가 누군데? 주체가 누군데? 이거 주체가 누구야? 작은 벌레들이지. 화자가 아니잖아. 확인해야지. 계속.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이게 추가되네. 지금 요 부분이 추가가 됐어. 되돌아간 소리들이야. 이거 어떤 표현을 되돌아간 거라고 바꾼 걸까? 실제로 화자는 이 작은 벌레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생각만 한 거잖아. 뭘 통해서? 귀뚜라미나 여치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이 소리보다 작은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거기에 지금 뭘 생각한 거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내가 못 들은 거를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못 들은 걸 자책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두근거리며 매달린. 그러니까 작은 벌레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들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를 듣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됐어?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자꾸 뭐라고 있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 똑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서. 문학 작품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화자가 생각할 때, 시인이 생각할 때 뭐가 가치 있는 거야? 작은 벌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거다. 듣지 못했지만 분명 존재하는. 됐어? 대유법이 뭐지? 대유법? 부분이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의 일부가 나오면 자연의 일부는 그냥 자연으로, 지금 풀벌레 결국 자연 아니야? 맞지? 그럼 자연의 일부 나오면 그냥 자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연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불안간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아, 내가 두꺼운 이유 뭐 때문인 거야? 봐? 내가 이거 두꺼운 것 때문에 지금 되돌아간 소리들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그러면 불안간이 뿜어낸 현란한 빛, 화자에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가로막았던 놈인 거니까 부정인 거네. 얘는 부정인 거네. 그럼 작은 풀벌레가 자연이라면 쟤는 뭐가 되겠어? 작은 풀벌레가 자연이라면 쟤는 뭐가 되겠어? 도시 문명 아니야? 계속 봅니다.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눌러 되돌아갔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TV를 끄자마자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돌아본 거잖아. 근데 나 잘했어 못했어?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와, 내가 왜 못 들었지? 지금 그거잖아. 그럼 성찰 반성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나 때문에 못 들은 거니까. 계속 볼게.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뭐가? 똑같은 문장 구조지. 뭐가? 그 울음소리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듣지 못한 소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크게 밤공기 들이시니 헛팍, 이 부분이에요. 이거 중요하네. 이거 왜 중요할까? 달라졌거든.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말하고 싶잖아. 말하고 싶은 거 말해도 돼. 뭐가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나? 끝날 때가 되어서 막 던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지? 소리들이 들어왔대.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여태까지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은 거잖아. 그럼 들어온 거라면 이거 들은 거 아니야? 생각해봐. 야, 여태까지 못 들은 소리를 갑자기 들을 수 있겠어? 지금? 얘가 갑자기 어떤 수트를 입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를 갑자기 보거나 들었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볼게.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대. 이 허파 누구 허파야? 이 허파 누구의 허파야? 내 허파 아니야? 화자 허파지. 그럼 화자 허파에 대해서 환해지는 거야. 아까 환해지는 거 뭐로 처리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잖아. 얘 지금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 전에 어땠는데? 내 귀가 지금 두꺼워지는 동안 얘 때문에 내가 못 들었어. 그런데 이제 들어왔네. 그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일체감을 느낀 겁니다.
동감한 거야. 지금 결국 봐봐. 다 얘에 대해서, 작은 벌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잖아. 그 결과 공감한 거지. 공감해서 뭐가 됐어? 그래서 내 소리로 들어온 거냐? 실제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야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걔네들을 생각한 내 자신이 이제 어떡한 거야?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왜? 앞으로 자꾸 신경 쓸 테니까. 됐어? 문제 봅니다. 14번. 지금 다 처리해야겠네. 아까 1번 선택지는 그냥 가에 대한 거니까 2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2번.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지금 어둠이 들어있는 부분 확인을 해야죠. 어떤 것 때문에 어둠이 난 거야? TV를 꺼서 어두워진 거지. 그 결과 뭐 할 수 있었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 2번 선택지 맞는 거죠? 3번입니다.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 그렇지. 계속 어둠이니까 끝에도 뭐가 나와? 별빛 나오잖아. 아침이 되면 별빛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작은 기 생각해서 결국 어떻게 돼? 나도 좋아졌으니까. 그럼 답은 5번이네. 질문합니다. 5번에서는 어떤 부분이 틀린 걸까? 야, 이거는 앞뒤 말 자체가 안 되는구나. 왜 말이 안 되지? 포용력이야. 포용력이 무슨 뜻이야? 끌어안는 거잖아. 어둠의 표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의 수능? 아니지. 그럼 지금 포함관계가 아예 앞뒤 말이 반대로 된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 자체 또는 선택지끼리 충돌되는 경우 있어.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요거 주의합니다. 무슨 말이니? 이게 답을 정확하게 못 가려는데 어떤 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선택지 안에서도 답을 추론해낼 수 있거든. 그럼 얘는 그냥 앞뒤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죠. 뭐. 그래서 14번에 답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해결했고 16번을 봅니다. A,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1번.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다. 맞죠? 2번.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왜? 생각한 거니까.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맞네. 3번.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이었어? 뭐 때문에 얘가 못 들었던 거지? 뭐 때문에 못 들었어? 뭐 때문에 못 들었어? TV 때문에 못 들었잖아. 그런데 왜 얘가 중에 있는 거냐면 그 다음 내용도 봐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 이때 서로는 누굴 말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주술관계 선택지를 볼 때 똑같다니까? 주술관계를 봐.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거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서로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풀벌레끼리 하냐? 지금 여기에서 소통 시도는 누구랑 하고 있는데? 나랑 풀벌레랑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왜 처음에 기본적인 독해력이 필요하고 왜 기본적인 독해력이 문장을 읽는 거와 관련되는지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결국 문장을 끊어서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력이 되면 절대로 이런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답은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지. 두 군데나 틀렸으니까.
알겠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독해, 비문학 독서 지문이랑 현대시까지 살펴봤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좀 길어지겠죠? 이제 나랑 처음으로 독해를 한 거고 나랑 처음으로 현대시를 본 거야.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봐야 설명이 좀 줄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입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 수업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도 복습을 통해서. 수업에서는 그냥 확인이야.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확인했어. 그럼 실제의 주입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지.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뭐 하라고? 복습. 지금 여기다가 필기했던 거를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내는 과제. 그러니까 요거와 유사한 지문이 이거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럴 때 거기다 한번 해보는 거지. 바로 채점하기 전에 뭐 하라고? 내가 정말 그대로 읽고 풀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딱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별반 달라지는 것 같지 않긴 하지만 딱 겨울방학 지나면 그래 한 달만 지나도 지문을 보는 눈과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돼. 그때부터 죽어라 연습하십시오.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국어가 어려워? 그래. 너희들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모두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어려울수록 편법을 찾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좀 제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기말고사, 여름방학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돼. 그 이후부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이따가 좀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원래는 과제를 줘야 되잖아. 과제를 내가 그거 문자나 톡으로 전달을 할 테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질문은 일단은 현대시와 독서를 중심으로 나머지 한 것 다음에 다 질문을 받을 거야.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지금 현대시와 그 다음에 독서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뿌릴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질문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할 거고 이게 너무 사소한 거거나 혹은 너무 쉬운 거다 싶으면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거에는 내 질문이 없네. 그럼 따로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내일 오전 점심 먹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전달할 테니까 일단 우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오늘 중했던 거 그리고 한번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거야.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어. 혹시 뭐 질문 없죠? 워낙 설명을 잘해서 농담입니다.